안녕하세요. 농식품 산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인덱스 리포트. 오늘 진행을 맡은 MC 정시하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그린바이오라는 단어가 자주 보이는데요. 이게 농업 같기도 하고 바이오 산업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소연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NH금융연구소 이소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농식품 산업, 그 중에서도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그린바이오에 대해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바이오라고 하면 병원이나 제약사에서 쓰는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농식품 산업에 바이오가 들어갈 일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린바이오는 농업 생명 자원의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농업 산업을 단순히 농작물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린바이오 산업과 같이 기술 기반의 신성장 산업으로 흐름이 넘어가면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농업이 단순한 생산 산업을 넘어서 이 기술과 결합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 산업이 실제로 어떤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린바이오 산업은 종자, 천연물, 미생물, 곤충, 식품 소재 등 여러 분야가 상호 연계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종자 산업, 천연물 산업은 산업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파급력이 큰 분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관련된 법, 제도적 정의가 마련되었고 국가 차원에서도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산업적인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부 정책과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인덱스 리포트도 이러한 정책 흐름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3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해당 육성 전략에서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개념과 적용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와 정책 분야의 적용 범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이 점을 먼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린바이오 산업법에 따른 법적 정의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개념적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이며 정부의 그린바이오 산업 정책에서는 투자, 연구개발을 고려해서 더 포괄적인 범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그린바이오 산업 대상 분야는 종자, 동물용 의약품, 식품 소재, 곤충, 마이크로바이옴, 천연물 유래 소재 등 6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덱스 리포트에서는 이 6개 분야 중 종자와 천연물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두 산업이 농업 생명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상하류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고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민간 투자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법적 정의와 정책적 분야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좀 흥미로운데요. 특히 금융연구소 연구위원님답게 투자와 연계해 산업 특성을 분석한 관점이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같이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 종자나 천연물 산업을 단순히 미래 먹거리 아니면은 식량 안보 차원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산업적 가치와 연계 분석해 주신 점이 저는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네, 물론 그 점도 중요합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앞서 언급한 유망 산업 분야들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식량 공급의 안정성 확보, 네. 그리고 환경 변화 대응, 나아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라는 복합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태풍, 홍수 등 기후위기로 농업 환경이 급변하고 식량 안보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상황에서 그린바이오는 농업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핵심적인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보고서 안에 그린 바이오 산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종자 산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종자 산업은 농작물의 육종, 증식,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농업 기반 산업입니다. 종자는 농업 생산의 출발점에 해당되고요. 품종의 특성과 품질은 농업의 생산성, 안정성, 그리고 경쟁력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농사의 시작은 종자다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 종자의 품종과 품질에 따라 수확량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종자 산업은 연구 개발에 비교적 시간이 필요하고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진입 장벽이 비교적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는 데 보통 몇 년에서 10몇 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이 과정에 쌓이는 기술력과 특허, 그리고 품종 보호권 등 지식 재산권이 종자 기업의 경쟁력으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연구 개발의 문제나 진입 장벽 때문에 시장이 성장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자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주목받는 배경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있을까요? 네, 앞서 언급했듯이 기온 상승과 잦은 홍수, 태풍 등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농업 환경의 변화는 이제 종자 산업의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작물이 자라나는데 고온, 가뭄, 병해충 등 환경 변화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품종 개발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전자 편집 기술이나 디지털 육종과 같은 기술적인 발전은 여러 가지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요. 종자 산업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자 산업의 시장 구조는 어떤가요? 국내와 해외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같은 종자 산업 내에서도 국내와 글로벌 시장의 시장 구조적인 차이가 보여집니다. 글로벌 시장은 연구개발 역량과 지식 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소수의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종자 시장은 특정 작물이나 지역에 특화된 중소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상대적으로 분산된 틈새 시장 구조를 보이고 있죠. 네. 그러면 기업의 형태도 비슷한가요?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바이엘, 코르테바, 신젠타와 같이 종자와 농약, 디지털 농업 솔루션을 대표하는 사업 구조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반면 국내 종자 산업은 글로벌 시장과는 다르게 특정 작물이나 품종에 특화된 기업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채소, 벼, 과일 등 개별 작물 분야에서 육종 기술과 현장 적응력을 축적한 중견, 중소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주축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농우바이오나 팜한농, 아시아종묘와 같이 기업들이 대표적입니다. 네. 그럼 정리하자면 종자 산업은 긴 호흡의 연구 개발이 필요해 진입 장벽은 높지만 기후위기 대응과 첨단 기술의 결합으로 그 성장 잠재력이 더 커지고 있는 분야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종자 산업에 이어 이번에는 그린 바이오 내에서 성격이 조금 다른 천연물 산업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분야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산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천연물 산업은 식물, 미생물 등 자연유래 자원을 원료로 해서 이를 가공, 정제해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재를 개발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흔히 접하는 천연 성분 화장품, 그리고 뭐 천연 유래 건강 기능 식품들이 바로 이 천연물 산업의 결과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천연물 기반 소재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요. 네. 원료의 출처가 농업, 생명 자원이라는 점에서 그린 바이오 산업의 주요 구성 분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물 산업도 종자 산업처럼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자연유래 성분을 안정적으로 추출하고 소재화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천연물 산업은 원료 확보부터 추출, 정제, 표준화, 효능 검증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긴 가치 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 또한 대규모 설비 투자보다는 기술력과 기획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이므로 종자 산업만큼 진입 장벽이 높지는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우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시장 진입을 시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면 참여자도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천연물 산업의 성장 추세는 어떤가요? 네, 요즘 친환경 소비, 크린 라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소비 트렌드 변화가 식품, 화장품,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천연물 시장 또한 동반 성장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천연물 산업의 시장 구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앞서 언급했듯이 천연물 시장은 종자 시장 산업에 비해서는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어, 따라서 소수의 기업이 독점하는 구조라기보다는 다양한 기업이 각자의 원료 확보 방식 그리고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비교적 분산된 시장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규모보다는 원료의 차별성, 가공 분석 기술, 응용 분야에 대한 기획력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는 시장 특성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연물 산업 시장은 긴 가치 사슬을 가진 산업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공정마다 참여하는 기업들의 그 유형도 다양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어떤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국내 천연물 관련 대표 기업으로는 루바마 바이오랩, 단정 바이오, 한국자연한방 등과 글로벌 기업에서는 아코모, 사허브, 허브마운틴, 파인토 케민토 렉사, 사바플랜트 등이 있습니다. 산업 내 역할을 기준으로 구분을 해보면요. 그게 기능 소재 특화형 기업, 그리고 천연물 제품화 브랜드 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능 소재 특화형으로는 국내의 현대 바이오랜드, 메디언스, 바이오믹스, 더가든 오브 내추럴 솔루션이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심라이즈, 센시어트, 아루즈나 내추럴 등이 대표 기업으로 언급됩니다. 제품화 브랜드 기업의 경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한국인삼공사와 함께 AGN랩스, 닥터 오레곤인, 뉴트라코어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최종 소비재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자 산업과 천연물 산업의 전반을 짚어주셨는데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각 산업의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이 두 분야가 가진 차별점을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네, 종자 산업과 천연물 산업을 비교하면 연구개발 구조와 산업 전개 방식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종자 산업은 장기간의 연구개발과 기술 축적이 요구되고 품종 개발, 지식 재산권 확보 과정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반면 천연물 산업은 원료 활용이나 응용 분야에 따라 비교적 빠르게 시장 진입 및 상용화가 가능한데요. 민간 주도의 사업 전개와 투자 회수 구조가 유연한 산업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종자 산업과 천연물 산업으로 대표되는 그린 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었네요. 이번 NH금융연구소에서 발간한 산업 분석 보고서에서도 이 그린 바이오 산업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개별 세부 산업을 각각 분리해 접근하기보다는 산업 전반을 하나의 가치 사슬로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즉 종자에서 기능성 작물로 그리고 기능성 작물이 천연물이 되어 식품, 의약품,
등 응용 산업으로 발전하는 전주기적 가치 사슬로 보아야 합니다. 네. 그린바이오 산업의 성장은 이러한 가치 사슬 구조 내에서도 부가가치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산업 분석 보고서는 농식품 투자 정보 플랫폼인 어시스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린바이오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아 향후 민간 투자 사례도 활발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민간 투자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떤 설계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 자금이 상용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단계에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단계, 전략적 배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종자 그리고 천연물 관련 기술이 실제 시장으로 연결되는 구간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네. 물론 연구개발 지원도 중요한데 기존의 연구개발 단계 지원 중심에서 더 나아가서는 기술이 실제로 상용화 가능한 구간에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민간 자본의 참여도 함께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술 개발 지원 중심에서 기술 상용화 단계 지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그린바이오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서서 실증 지원, 규제 개선, 인증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먼저 실증 지원은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된 기술이 실제 시장에 적용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그리고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린바이오 분야가 기술 혁신과 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이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적인 틀과 충돌하는 영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술 발전 속도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품의 안전성과 그리고 효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증 인프라, 그리고 표준화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진출까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길 것입니다. 멋진 설명 감사합니다. 네. 오늘 NH금융연구소의 이소연 연구위원님과 그리고 그린바이오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 주요 시장 특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제시해 주신 산업 성장 전략과 정책적 노력이 이게 조화를 이룬다면 국내 그린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드린 그린바이오 산업, 그 중에서도 종자 산업과 천연물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종자 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략상 필요성이 큰 분야이고 천연물 산업은 반대로 민간 주도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쉬운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산업을 가치사슬 관점에서 연계에 접근하는 방식이 그린바이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민간 투자와 정책을 잇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소연 연구위원님과 함께 그린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담에서 다룬 내용 외에도 농식품 산업 투자 정보 플랫폼인 어시스트에 접속하시면 더욱 상세한 산업 분석 보고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시장 동향부터 주요 기업에 대한 심층 분석 정보까지 체계적으로 담겨 있으니까요.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께서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 전해주신 이소연 연구위원님과 MC 정시아였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